그래서 2교시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자유학기랑 연계자유학기의 처리 내용, 그리고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졸업 처리, 그리고 반편성 방법입니다. 입학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 2월에 하식도 나이스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졸업이랑 반편성까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 그리고 이번 2학기에 진행이 되었던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포함한 1학년 자유학기와 그다음에 연계자유학기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생기부 마감할 때 자유학기 내용도 1학기 내용이라 할지라도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 내용이 잘 이수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각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표에 이렇게 편제된 자유학기 시수가 모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편제된 시수가 잘 이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 자유학기의 경우는 성적 처리, 뭐 특히 2, 3학년처럼 그런 뭐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학기 성적 처리를 또 따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학기 성적 처리를 학교마다 다른데 성적 처리 담당자가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목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시는 반마다 이제 이수 처리를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정 반의 특정 과목이 이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든 과목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고 이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다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제 학생부 이제 조회 화면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그런 생기부를 조회하셔서 그 1학년 편제되는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수에 맞게 다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이수 처리 누락되는 과목 없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산출 마감할 때 일부 과목과 강의실에 대해서 미이수인 상태로 학기말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미이수 누락된 과목이 있는 경우는 이런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지 패스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과뿐만 아니라 창체랑 자유학기 활동도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1학기 창체 동아리랑 여기 자율 이렇게 동아리 봉사 진로까지 되어 있고 여기 자유학기 활동 중에 진주 예동 이렇게 다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주제 선택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는 주제 선택을 1년에, 그러니까 자유학기 할 때 한 학생당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개수가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 총괄 담당 교사께서는 이렇게 자유학기 활동 반별 이수 시간 기준 조회에서 조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으면 이수 시간 기준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등록한 이수 시간이랑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어, 누락된 게 없는지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유학기 활동 담당 교사께서 하시는 화면인데요. 네, 학생별 이수 시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전출 입시 처리 요령입니다. 전출 시 자유학기 활동의 전출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입력해서 전송을 해야 하는데, 전출교는 자유학기 시행하고 전입교도 시행한 경우, 전출교는 자유학기 시행하고 전입교는 미시행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미시행하고 전입교에서는 자유학기 시행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유학기가 되게 변동이 많았잖아요. 자유학년제를 다 할 때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선택해서 자유학년제를 하거나 자유학기제를 하거나 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학기는 다 자유학기를 하고 2학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입교와 전출교의 자유학기 시행 여부가 다른 경우에는 이 내용대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가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에서는 성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적이 산출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3학년 연계자유학기 내용입니다. 연계자유학기로 등록된 과목이 있으면 이 해당 과목에 과세특 란에다가 연계자유학기에 관한 내용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입력 방법은 그 해당 과목에 다른 과목과 똑같이 과세특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줄바꿈 하신 후에 이 괄호 안에 연계자유학기 프로그램명 예를 들어서 뭐 소설로 뭐 알아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한 과세특 내용을 쓰고 줄바꿈 하신 후에 괄호 안에다가 그 연계 자유학교 프로그램명을 쓰시고 그 옆에다가 특기사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학교 편집표 같은 경우에는 역사랑 체육이 연계자유학기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역사 과세특 쓰고 그 밑에다가 연계자유학기 내용도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가 아니라 주제 선택이나 진로 탐색이나 동아리나 이렇게 활용해서 연계자유학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제 선택은 과세특에, 진로 탐색 활동은 창체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동아리 활동은 창체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는 국어 과목이네요. 국어 과목이고 3학년 연계자유학기가 국어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 국어에 관한 과목별 세부 능력은 이 사항을 이렇게 쭉 쓰셨죠. 그 다음에 줄바꿈 하신 후에 소설 재구성하기라는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다가 또 연계 자유학기에 관한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독과의 독과 고유의 입력 내용을 입력한 후에 다음 줄의 괄호와 함께 연계자유학기 해당 프로그램명, 교사가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이나 예술체육 동아리 중점 연계 활동으로 연계자유학기를 운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입력 그 칸에 맞게 어, 또 이제 줄바꿈 하신 후에 연계자유학기 프로그램명과 함께 세부 능력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탐색이 연계자유학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창체 진로 활동 관리에다가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 관리 여기에다가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권한이 담임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연계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진로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지만 이 입력란이 담임 선생님한테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선생님이 뭐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연계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한 내용을 학생별로 특기사항을 적어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그걸 받아서 이제 여기 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 중점 연계 활동 특기사항 입력은 학생 생활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활동 관리에 학생부 자료 기록 탭에서 특기사항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연계 자유학기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동아리 중점 연계 활동 특기사항은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관리,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누가 기록과 이수시간 반영 후 특기사항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체육 중점 연계 활동 특기사항 입력인데요. 여기도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관리,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누가 기록과 이수시간 반영 후 특기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편제가 되어 있는 연계 자유학기인지 확인하시고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입력 권한을 가진 담당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로 들어오는 질의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2학기에 창체 동아리 담당 교사가 변경돼서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문제는 각 교사의 복무와 일치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1학기에는 A 교사, 2학기에는 B 교사가 해당 동아리 수업을 진행했는데 담당 교사 명의 두 교사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서 두 교사가 팀 티칭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별도로 이제 별도 시간을 운영한 거잖아요. 근데 교사명의 두 교사 이름이 동시에 나오니까 팀피칭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부서 만들기에서 동아리 전체 동아리 담당 교사가 이제 이 부서 만들기 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2학기 담당 교사만 남겨놓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법 1로 하면 좀 이상한 점은 1학기의 교사가 약간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1학기의 내용을 수정할 때도 곤란하고 뭔가 1학기 교사는 아예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2번 방법처럼 하실 수도 있는데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이수 시간 기준 등록을 하면 여기 담당 교사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까 두 명의 교사가 동시에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제외하고 싶은 선생님을 이 상태에서 제외 버튼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한 선생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방법 2처럼 처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가 1500바이트가 넘었다고 하면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동아리별로 입력된 글자 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이 입력 글자 수는 이제 여러 명의 여러 개의 동아리를 한 경우 한 학생의 글자 수가 초과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동아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아리가 얼만큼 글자 수를 입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글자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 축구반에서 25바이트, 풋살반에서 252바이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한 동아리에서 너무 많은 걸 입력해 주셨다고 하면은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한테 조금 줄여주세요. 다른 부서에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인데요. 교양국가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조회 위치가 올해 1학년은 다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자, 예전에는요, 여기 교양국가 이 이수랑 이 특기 사항이랑 이렇게 위아래 좀 다른 칸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같은 칸에 이렇게 교양국가의 이수 여부랑 세부 능력이랑 같이 나와요. 이 교양국가라 하면 뭐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이런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원화되어 있던 게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같은 란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졸업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부터는 졸업이랑 재학생 반편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니 여태까지 뭐 생기부 담당 선생님이나 계셨던 분 중에 관련 없는 내용이다 하면 나가시면 되겠고요. 채팅창에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응하시고 이제 오늘 강의 들었다라고 어, 이 만족도 조사 응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졸업 처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처리에 대한 흐름인데요. 먼저 조기 졸업 대상자 등록하고, 졸업 대상자 생성하고, 졸업 대상 번호 부여하고, 졸업장 및 졸업 대장 출력하고, 그다음 졸업생 학습 반영을 하는데, 여기 네 개는 이제 졸업식 전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고, 요거는 졸업생 학적 반영은 이제 졸업식이 실제로 다 끝나고 2월 말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개는 졸업식 전에 할 거니까 이제 곧 하겠죠? 학년 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게 졸업식 전에 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미리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전투립이 학년 말이지만 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유예나 뭐, 그러니까 졸업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수업 일수가 간당간당해서 이런 학생은 또 마지막까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졸업장
이런 거 다 출력해버리면은 또 업무 처리할 때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약간 졸업 위기가 있는 학생은 임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대상자를 이렇게 다 생성하고 업무 처리했는데 취소하면은 이 부여한 번호 같은 게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약간 그런 졸업 위기 대상이 있다 하면은 한 졸업식 이틀 전쯤 약간 임박해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업무 처리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삭제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졸업대장 번호를 부여한 후에 학교생활 기록 마감 및 업무 승인까지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졸업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나이스 이 분홍색 실물 책자로 배부된 나이스 매뉴얼이 있어요. 요거 2권에 졸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 실물 책자가 모든 교사한테 배부된 게 아니고 학교별로 몇 부씩만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요 PDF 파일로도 있으니까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 자료실에 가시면 나이스 매뉴얼에, PDF 파일이 1권, 2권 따로 나눠져 있으니 그 파일을 참고하셔서 업무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나이스 매뉴얼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졸업 업무 처음 해보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매뉴얼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 졸업 대상자 등록하고 졸업 대상자 생성하고 졸업 대장 번호 부여하고 졸업장 출력하고 졸업 대장도 출력해서 보관하시고 어 학폭 조치사항 삭제는 졸업식 이후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여기 매뉴얼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제 2월 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 졸업 대상자 등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학생은 조기 졸업 대상자가 별로 없으니, 해당하지 않는 학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네. 조기 졸업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조기 졸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졸업 대상자 생성입니다. 이렇게 졸업 처리에서 졸업 대상자 관리 탭에 가셔서 조회하시고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졸업생이 확정이 되었을 때, 요 작업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졸업 대상 번호를 부여한 후에 졸업 대상자 생성해서 다시 작업 실행을 하시면 졸업 대상 번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다시 부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생이 확정됐다라고 하셨을 때 졸업 대상자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졸업대장 번호 부여인데요. 요거는 여기 졸업대장 시작 번호가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 학교마다 사용하고 있는 고유의 이런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작년 형식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미 이 4세대 아이스가 작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작년 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그 작년 형식을 확인하셔서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여기 졸업 대상 시스번호 뭐 2024 다시 뭐 4644, 뭐 2024 다시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누적 졸업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누적 졸업생으로 하면 우리 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고, 어쨌든 이렇게 졸업 회차나 졸업 학년도 졸업 일자, 졸업 대장 시작 번호랑 졸업 대장 번호 부여는 성명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번호로 할 수도 있고 반코드 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 양식대로 번호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졸업장과 명예졸업장 양식 관리인데요. 어, 이 양식을 여기서 딱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3세대 할 때보다 되게 많은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게 4세대에서 바뀌었고, 여기 양식 뭐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양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졸업장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졸업장 출력은 여기 보시면 졸업 번호 순으로 할 수도 있고 학년 반 번호 순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학년도 조회하시고 체크하신 후에 이제 출력하시면 이제 미리 보기 화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대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졸업장과 명예졸업장 양식 관리에서 졸업장 양식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식 뭐 작년도 거 쓰고 계셨다면 그 양식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양식을 등록하신 후에 졸업장을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장과 졸업대장은 졸업대장 번호 부여해서 번호 부여를 하면 졸업생 학적 반영하지 않더라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까 졸업생 학적 반영은 2월 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계없이 이 졸업대장 번호 부여만 하면은 이 졸업장은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선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 학교생활 기록부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대장 생성이 가능하고요. 졸업생 학적 반영 전에 이거 말씀드렸지만 생성해서 졸업 대장 번호 부여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나 공기부 진로지도 마감한 이후에 졸업생 학적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또 재학생 반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나이스 매뉴얼 2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학년도 환경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재학생 본편성 하게 되는데요. 신학년도 환경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다음 학년도에 대한 이 교무 학년도와 수업 학년도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제 저희 내년도 재학생 반편성 업무 할 거잖아요. 그럼 교무 학년도는 2025학년도 교무학기 1학기, 그리고 수업 학년도는 2025학년도 2학기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1학기 걸 이렇게 해두시면 2학기 수업 미리 자동으로 이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 확인하시고 교무 학년도와 수업 학년도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교무 수업 학년도 변경하면 뭐 시간표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전교사 공지 후에 처리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 설정도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오늘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1학기는 자유학기, 2학기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내년 학년도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자유학기로 설정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 학기 변경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정보 관리에서 내년도의 기준 반정보를 올해 반정보랑 일괄 복사해서 똑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코드나 강의실 코드 같은 것들 일괄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반편성 선행 작업과 반편성 작업인데요. 요거는 화면이 요거 한 페이지밖에 없죠. 그래서 매뉴얼을 실제로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세대 나이스 교무 업무 매뉴얼 2권에 보시면 60페이지부터 이제 반편성 선행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급이나 조기 진급, 입학 대상자 관리 탭에서 먼저 해당 뭐 유급자나 조기 진급 학생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먼저 등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진급 대상자 생성인데요. 이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에서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들어가시면 대상자 생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년별로 진급 대상자 수를 확인하신 후에 여기 아까 그 선행 단계에서 유급이나 조기 진급 이런 것들 다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대상자 수 확인한 다음에 학년별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 초 강의에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편성 작업인데요. 자, 일괄 반편성이 있고 개별 반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편성 기준이 성명 또는 생년월일인 경우가 있고 아니 요거는 이제 반편성에 사용할 성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이 있어서 이 성적으로 하겠다 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성적이 없어서 성명 또는 생년월일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1학년 2학기에도 성적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로 아마 성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지고 일괄 반편성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명 또는 생년월일로 반편성을 할 경우는 성적이 없는 입학 대상자 또는 재학생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일괄 반편성에 여기 첫 번째 성명 생년월일 탭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진급 학년은 2학년으로 이제 올해 올라가는 애들 정렬 단위 1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전 학년 동일 반편성은 뭐냐면요. 여기 yes가 있고 no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거의 일반적인 학교에서 no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라고 해놓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완전 소규모 학교여서 한 학년에 반이 하나밖에 없어서 올해 애들 그대로 내년에 올려보내고 이런 경우에만 Y를 yes로 작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여기 no로 하시고 업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학년 동일 반편성에서 Y를 선택하는 경우는 반만 존재해서 반을 그대로 가지고 진급하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No를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아니고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반편성에 사용할 성적이 있는 올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간 애들 혹은 입학 대상자 중에 반편성을 해가지고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요 성적을 기준으로 반편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괄 반편성에서 성적하면 여기 반편성 성적 기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재학생 성적 자료 생성 기준 자료 생성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1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이 딱 뜨는데 얘네 배정 비율을 100%로 맞춰 놓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으로 진급시키겠다. 2학년이니까 1학기, 2학기 성적 50, 50 해서 3학년으로 진급 학년도 설정하시고 작업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성적 자료 생성 후 작업 실행을 하면 남녀를 구분해서 자동으로 반배정이 되는데 이때 남학생 1등이 1반부터 1등 1반, 2등 2반 이렇게 되고 여학생은 끝반부터 예를 들어 10반까지면 여학생 1등은 10반, 여학생 2등은 9반 이렇게 리을자로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때 전입생의 총점은 재학생의 총점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입생 총점은 1000점이고 재학생 총점은 900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전입생의 경우는 유의해서 이제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파일 업로드로 반편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요거 성명 생년월일 성적 옆에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자료 내리기가 있거든요. 자료 내려서 이 엑셀 파일이 다 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거는 건들지 않고 여기 진급 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01번 반 1반 뭐 2반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저장하셔서 올리면 이렇게 파일로도 반편성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열이나 행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않고요. 진급 반코드는 두 자릿수, 예를 들어 1반은 01번, 2반은 02번, 그리고 진급 반번호 정수로 입력하고 진급 반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반편성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일괄 반편성에서 한 번 쭉 돌린 다음에 뭐 성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한 번 쭉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 탭에서 조회 조건 확인 및 선택을 하고 1학년 1반 조회하면 나와 있죠. 얘네를 이제
진급할 학생을 선택해서 진급반 선택 후 일괄 적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명이인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년의 동명이인 학생들의 학급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반편성 내역 수정입니다. 그래서 진급 학년도 내년도 2학년으로 올라갈 학생들 중에 보시면 1반으로 된 학생들 보면 얘를 바꿔서 2반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반편성 내역 수정 탭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으로 아까 같이 일괄 발편성 했는데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세 번째 탭을 활용하셔서 개인별로 반편성 내역을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너무 심한 학폭이 있어서 얘는 옆반에 있어서도 안 된다. 근데 이 반편성된 이 묶음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뭐 그러면은 뭐 1반이랑 10반을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 전체를 통으로 일괄 교체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반번호 부여랑 관련된 내용이니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번호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얘는 3월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 나갈 거다 하면 성명순으로 번호 부여된 거를 이제 얘만 끝번호로 이렇게 빼거나 하는 경우에도 번호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반 조회하신 후에 이 학생의 해당 번호를 몇 번으로 바꾸겠다 하고 저장하시면 그 학생만 번호를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편성 결과 조회하시면 이제 뭐 협의한 거나 이런 거대로 잘 반편성이 됐는지 결과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